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1차 부등식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와 두 번째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1차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부등식의 성질 중 첫 번째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할 때 양변에 같은 수인 C를 더하거나 빼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양수인 C에 대하여서 양변에 C를 곱하거나 또는 나누어 주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A가 B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음수인 C에 대하여서 양변에 C를 곱하거나 나누어 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x 더하기 4는 5가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옮겨주고 이를 간단히 하여서 1차식은 0의 꼴이 나오면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양변에 모두 차수가 1인 항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항을 한 변으로 이항하여서 이를 정리하였을 때 차수가 1인 항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차수가 1인 항이 있더라도 그 식이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에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이를 정리해 준 이후에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3x 더하기 4는 3x 빼기 2라는 식은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양변에 차수가 2인 항이 있더라도 이를 정리하여서 차수가 2인 항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3x제곱 더하기 2x는 3x제곱 빼기 2라는 식은 1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식이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판단했던 방법을 가지고 주어진 부등식이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할 때 이항을 활용하여서 방정식을 해결하였었는데 부등식에서도 이항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등호의 한쪽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이항을 하면 다음과 같겠죠.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x-1이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 있고 이는 1차식이 0보다 작다라는 꼴이 되므로 1차 부등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x 더하기 4가 2x 빼기 2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부등식은 1차식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x제곱 더하기 2x가 x제곱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를 이항하여서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x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이 되는데, 이때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꼴이 되기 때문에 이는 1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1차 방정식을 확인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1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에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서 이를 정리해서 주어진 식이 1차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1차 부등식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두 번째 학습 목표인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풀 때 맨 처음에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이항하여 주었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서 다음과 같은 3x 빼기 x는 마이너스 2 빼기 4라는 식을 만들어 주었죠. 두 번째로 동류항끼리 정리하여서 ax는 b의 꼴로 고쳐 주었습니다. 즉 위에서 구한 식을 동류항끼리 정리해 준다면 2x는 마이너스 6의 꼴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x는 수의 꼴로 고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방정식의 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1차 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1차 부등식이 주어져 있을 때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항 3x와 x를 좌변으로, 상수항인 4와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어서 3x 빼기 x가 마이너스 2 빼기 4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동류항끼리 정리하여서 다음과 같은 꼴로 고쳐줍니다. 이때 문제의 부등호에 따라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주어진 꼴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부등식을 정리하여 주면 2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는데, 이때 그 개수가 양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지만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화면에 나온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에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x 더하기 1이 2x 빼기 5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인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x 빼기 2x가 마이너스 5 빼기 1보다 작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동류항끼리 정리하여 계산해 준다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같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의 개수로 나누어 준다면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때 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번째로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준다면 5x 빼기 2x가 마이너스 3 빼기 7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동류항끼리 정리해주면 3x가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서 양변을 3으로 나누어 준다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1차 부등식의 뜻과 1차 부등식의 풀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식이 0보다 크다, 1차식이 0보다 작다, 1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1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였으며, 1차 부등식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확인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확인을 해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한 1차 부등식의 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는데, 첫 번째는 미지수를 포함한 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류항끼리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꼴로 고쳐 주었고,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의 해를 구하였습니다. 이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